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와 위험 요소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먼저 어느 분이 이런 메일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루나를 바이낸스로 옮기는 중 거래 오류 출금 시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이라 기입하지 않아서 루나가 다시 업비트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트래블룰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업비트는 수차례의 문의에도 계속 복구 서비스 재개 예정이며 재개 전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카톡 대응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자금의 대부분이 루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업비트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혹시 반송된 코인 관련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이나 해결책 또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 시작합니다. 이번에 루나 사태를 보면서 내 코인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죠.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로 백업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달러로 백업하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USDT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USDC 이건 서클사가 발행하는 그리고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BUSD, 팩소스의 USDP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죠. USDT. 이건 뭐 달러로 1대1 백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회사채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폭탄을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USDC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USDT는 아무래도 이번에 규제가 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위험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테라 루나처럼 유통량으로 조절하는 코인이 있고요. 대부분 여기입니다. 그런데 유통량 조절 없이 담보로만 커버하는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자, 먼저 유통량 조절로 하는 건 아직까지는 다 실패를 해왔습니다. 실패. 굉장히 모험적이다. 완벽한 알고리즘이 핵심인데 완벽한 줄 알았는데 허점이 탁 나와서 무너지기도 하고 이건 나중에 고쳐야지 했는데 이거 그냥 고치기도 전에 털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테라 사태가 그런 경우죠. 역사상 가장 큰 스케일의 실패. 그런데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권도용 씨가 뭔가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든지 사익을 챙겼다. 불법적인 뭔가를 했다면 당연히 욕먹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테라는 설계적으로 사기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말미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작년에 있었던 아이언 파이낸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이라는 코인이 있어서 마치 테라 UST와 루나의 관계입니다.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마크 큐반이 여기서 심하게 털렸는데 이렇게 실패한 프로젝트 말고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이 USDD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합니다. 루나 UST가 망했지만 우리는 안 망한다. 자신 있다. 이 친구들은 10 빌리언 달러를 담보로 놓고 그리고 이 돈으로 유사시에 컨트롤하겠다. 테라 사태 터지고 나서 알고리즘에 부족한 부분이 보였잖아요. 테라가 이번에 허점을 보인 부분이
이 소각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급하게 빠져버리는 경우, 급락할 경우 바로바로 소각을 시켜서 얼른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하염없이 빠지면서 패닉에 빠져서 더 심한 폭락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겠다. 그리고 폭락하니까 또 더 많이 우르르 몰리니까 이 매도 물량이 쌓여버리죠. 그러면 이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준비 자금을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또 다른 뭐 달러든지 이걸로 바로바로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이 매도세가 사라질 텐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걸 스마트 컨트랙으로 미리 자동 처리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완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론의 저스틴 선은 10 빌리언 달러 US 달러 말고 비트코인도 테라처럼 준비해 놓겠다. 그래서 더 큰 준비 자금으로 처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USDD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할 경우 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자가 40%. 이 USDT는 20%였는데 더블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심한 폭락에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론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좀 위험한 느낌이 들죠. 다음 니어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에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US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긴 테스트넷이지만 25일에 4월 25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이 친구들도 테라와 같은 모델입니다. 이자율이 예치할 경우 이자율이 20% 보시죠? 거의 테라의 따라쟁이다. 니어 프로토콜이 이 스테이블 코인 내놓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테라가 폭락하니까 함께 동반 하락을 했죠. 일주일 만에 한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 팬텀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는데요. USDP. 역시 테라 루나의 따라쟁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보면 이자를 21%에서 32.5% 정도 이렇게 주게 되고, 그런데 유동성 풀에 넣어놓으면 100%까지 이자를 준다. 팬텀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폭락장에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테라의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웨이브에서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USDN. 그런데 이번 폭락장에 함께 페그가 깨져서 93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역시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라 따라쟁이 프로젝트들은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 테라 무너지는 거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극복해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걸 시장이 받아들여 줄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지, 이게 참 의문인데, 그런데 저스틴 선은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이 친구 참 이거 잘 꾸려나가고 있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칼다노. 이제 칼다노 얘기. 칼다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론칭을 합니다. 칼다노까지. 야, 이거 칼다노도 위험해지는 건가요? 칼다노에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는데 아직은 테스트넷에 있긴 합니다. DJED, 제드라고 하는데 에이다페이를 개발한 코티라는 프로젝트가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통량 조절 없이 담보로만 1달러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1대1 담보가 아니고 더 많이 담보를 넣게 됩니다. 오버 담보.
담보를 400%에서 800%까지 에이다를 담보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 제드를 민팅을 하기 위해서는 4달러에서 8달러까지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이 제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넣어놔야 되면 뭐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자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생겨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에이다가 심하게 폭락을 해서 하루 만에 만약에 90%가 빠졌다면 그럼 어떡할까요? 맥스로 해서 뭐 8달러까지 넣었다고 하면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럴 경우 정지시킵니다. 일단 다 동결을 하고 스마트 컨트랙으로 똑같이 이 고통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 빼려고 막 달려들면서 추가 폭락이 이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건 그런 건 없습니다. 천천히 대응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 그래서 패닉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제드 이거 너무 방어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막 우하고 몰려드는 막 폭발 상승 같은 그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뭐 안전해 보이니까 좀 다른 아까 살펴봤던 그런 유동성으로 조절하는 코인보다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철벽 방어를 해도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생명은 스테이블입니다. 스테이블. 1달러를 스테이블하게 지켜주느냐 마느냐. 좀 느리더라도 한번 껐다 키더라도 본 목적이 중요한 거죠. 1달러 패깅. 이걸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건 뭐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테라 관련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 루나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테라에 대해서는 당분간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른 말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죠.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LA라서 잘 모르나 본데 스테이블 코인 아는 척하지 말고 여론은 괜한 공매도 해외 기관 이런 거 탓하지 말고 권도영이란 모지리가 자체 임의 설계상 품고 있던 폰지 사기 이게 한국 내 주류 분위기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느 분은 한 번만 더 테라 얘기하면 구독 취소한다. 참 제가 객관적이지 못한 여론을 의식해서 구독자들 떠나갈까봐 입을 다물고 있는 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테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그만두게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틀릴 수도 있는 저의 생각이니까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테라가 하려고 했던 거 알고리즘으로 있지도 않은 돈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했다.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줘서 몸집 불리기를 했다. 신규 유저가 투입이 되어야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사기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위험한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기는 아니다. 위험한 거랑 사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테라를 옹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권도영이랑 한패다. 자, 저는 권도영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랑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테라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테라 이 모델 설계 자체가 이거 사기가 맞을까요? 뭐 홧김에 이거 뭐 거의 사기다. 사기나 마찬가지야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이거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소개한 다른 여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델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대부분 높은 이자를 줍니다. 초기에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줬다가 나중에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를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만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높은 이자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와 패깅이 깨지면서 무제한으로 코인을 만들어내는 모습, 사기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이걸 바라보면 굉장히 친숙한 상황입니다. 뱅크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은행이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조금만 돈을 가지고 있고 막 빌려줍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을 빌려서 이걸로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은 돈까지 막 빌려주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갑자기 몰려와서 패닉이 오는 상황이 생겨서 돈 찾겠다고 하면 이거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쭉쭉쭉 떨어져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은행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한 돈의 10%는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 예금한 고객들이 찾으러 오면 그걸로 카바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2020년에 이 미국은 이 지급준비금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땡전화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높아져가는 빚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많이 찍어내니까 빚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빚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또 찍어내야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만 긴 시간 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테라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만에 팍 꺼지니까 아이고 이거 사기네 했는데, 달러는 긴 시간이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에 28트릴리언 달러 빚이었는데 지금은 31트릴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42트릴리언 달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었죠. 자, 달러 유통량을 보여주는 M2 서플라이,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루너의 유통량이 늘어나듯 참 사기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만 한다면 달러 스탠다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찍어내도 누군가가 사서 쟁여 놓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달러랑 테라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자, 달러가 이러니까 테라도 사기가 아니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이런 부패,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부패 때문에 생겨난 게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테라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실패하지 않고 패깅 다시 살려내고 어떻게 준비금으로 이걸 해결을 했다면 그래도 사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라에 투자한 외국 거대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테라 캐피털, 코인베이스 벤처, 갤럭시 디지털 등등. 이 회사들 뭐 테라가 사기인지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권도영한테 이거 발린 걸까요? 사기였어? 그 한국 놈한테 발렸네? 이런 건 아니겠죠. 다 알아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뭐 동네 유튜버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이 구조 다 파악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다만 이 모델이 검증이 안 된 위험한 모델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대비 큰 리턴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한 거겠죠. 물론 결과는 지금 안 좋게 나왔지만 말이죠. 당연히 몰빵하지는 않았겠죠. 이 기관들이 위험 투자니까 비중을 맞춰서 좀 적게 투자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뭐 높은 이자, 무제한 유통량 이런 것들은 테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델이 어제 오늘 있었던 그런 모델이 아니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지금도 버젓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트론에 USDD도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까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테라라는 프로젝트가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가 생겼죠.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뭔가 발전적인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이 사태를 일으킨 놈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놈들한테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만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의 이만큼의 손해를 일으키는 놈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악한 놈들인데요. 없는 약점까지도 만들어서 후벼 파서 멀쩡한 회사를 쓰러뜨리는 공매도 세력들도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조지 소로스의 공격에 파산했다고 영란 은행이 사기가 아닌 겁니다. 이럴 때는 조지 소로스 이게 나쁜 놈이네. 야,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인 거죠. 테라 사기다. 이런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 혹시 코인은 다 사기다. 코인은 도박판이다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아닌지,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펴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야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을 받는다면 무사할 코인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코인도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루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라 UST를 빌미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